안녕하세요. 트레이딩 뷰 스터디의 김철호입니다. 이번에는 드디어 변동성 돌파 전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가 변동성 돌파 전략 지표가 적용된 차트입니다. 뭔가 화살표도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녹색 선이 생긴 것을 보실 수가 있죠. 한 가지 구분해 주셔야 하는 게 지표와 전략은 다릅니다. 지표는 그냥 차트의 어떤 값을 나타낸 것을 지표라고 하고요. 전략은 매수와 매도를 직접 해주는 그런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는 거, 실행되는 기전이 달라요. 그래서 두 개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첫 번째 시간으로 지표를 만드는 것을 배워볼 거예요. 지표와 전략을 만드실 때는 먼저 지표를 만들고 그 지표를 이용해서 전략을 만들 수도 있고요. 먼저 전략을 만들고 그 전략으로 지표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순서는 딱히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변동성 돌파 전략은 먼저 지표를 만들고 전략을 만들 거예요. 자, 지표는 이런 얼러트를 발생시키기 위한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특정한 신호가 발생했을 때 얼러트를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전략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보시면 이런 백테스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얼러트는 발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항상 만드셔야 돼요. 자동 매매를 하실 거기 때문에 지표는 반드시 만들어야 얼러트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백테스트도 좀 더 좋은 값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직접 백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 지표나 전략 두 가지를 다 만드셔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변동성 돌파 전략에 대한 지표 결과물은 보시는 이것이 될 것이고요. 차트의 시간 프레임 단위는 일봉 기준입니다. 자, 그럼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선부터 볼게요. 이런 노란 선이 하나 보이고요. 그 위에 녹색 선이 보입니다. 노란 선은 시가예요. 그러니까 장이 시작할 때의 가격입니다. 이 암호화폐는 24시간 장이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 뭐 언제 장이 시작된다거나 하는 그런 기준은 없어요. 근데 이제 국제 표준시로 0시를 기준으로 차트를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소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네, 트레이딩 뷰에서 보시는 것은 자, 국제 표준시 0시를 기준으로 봉이 생깁니다. 일봉 1일 기준인 경우에는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한국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은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에 봉이 생기기 때문에 노란색은 하루 중에 오전 9시에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녹색 선은 당일에 돌파해야 할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녹색 선을 돌파하면은 이렇게 매수를 하라는 신호가 나옵니다. 자, 그럼 녹색 선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전날의 최고점에서 최저가를 뺀 다음에 0.5를 곱해요. 그래서 시가와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날의 변동폭의 어떤 값을 곱해서 당일 시가에 더해주는 가격인 거죠. 그래서 전날 변동폭이 이렇게 크면은 요 시가와 녹색선의 차이도 크죠. 당연히 요 전체 길이의 절반을 더해주는 거니까요. 근데 전날에 이제 변동폭이 작으면 이 경우에는 작으면은 노란선과 녹색선의 차이도 적습니다. 그래서 녹색선에서 매수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변동성 돌파 전략의 원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날의 변동폭의 일정 비율만큼 당일 가격이 오르면은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전날에 일정 변동폭만큼 돌파를 하면은 매수에 들어간다. 그러면 더 올라가서 수익을 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매번 수익을 내는 건 아니고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승률은 한 50% 전후로 보입니다. 근데 손해를 볼 때보다 수익을 볼 때 더 큰 수익을 얻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가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양상으로 비트코인이 흘러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이 전략으로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지표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빈 지표를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 새로 해서 빈 지표 스크립트 선택하시면 되겠죠. 처음에는 좀 이름을 정해 보겠습니다. 그 변동성 돌파 전략이 volatility breakout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써왔거든요, 제가. 이것이 지표인지 아닌지 그냥 명시적으로 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얘가 얼러트를 발생시키기 위한 지표이기 때문에 뒤에 대괄호하고 얼러트 써주고요. 그리고 타이틀 뒤에는 이제 쇼 타이틀 오면 되겠죠. 저는 그 VK라고 줄여서 씁니다. 자, 그 뒤에는 차트랑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결정해주는 오버레이 자리죠. 오버레이는
true로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 이제 이름하고 차트랑 이제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그것을 이제 정해 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막막하죠. 이제 뭘 이제 구현해야 되는지 일단 선을 그려볼게요. 선 그리는 게 가장 이제 일단 기초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선이 두 개가 있었어요. 녹색 선하고 노란 선이 있었는데 노란 선은 당일 시가라고 했습니다. 시초가 플롯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오픈이라고 치시면 이제 당일 시가를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면 이렇게 시가가 나오는데 이걸 딱 보고 이게 아 시가구나 라고 좀 아셔야 돼요. 차트를 이제 만약 처음 보시면은 이게 뭐 연결되긴 했는데 뭐지? 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양봉의 처음 이제 그 음봉의 처음이 여기니까 아 시가를 연결한 거구나 뭐 그 정도는 아셔야겠죠. 자 근데 아까 보던 그림하고는 좀 다르죠. 얘는 이렇게 뭐 대각선으로 바로 쭉쭉쭉 이어지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것은 일자로 해서 뭐 직각으로 꺾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선을 어떤 방식으로 그려줄 것인가 그거를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표를 한번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이 플롯에 이렇게 곡선으로 생긴 것을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라인 브레이크, 뭐 스텝 라인 여러 가지 표시 형식이 있는데요. 이 스텝 라인을 선택해 줘 볼게요. 그러면 아까처럼 이렇게 직선이 아니라 해당하는 날짜에 쭉 이어져서 그려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편하죠. 앞으로는 이렇게 그려줄 건데 그러면 맨날 차트에 넣고 지표를 바꿔야 되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 레퍼런스 매뉴얼을 보시면은 이제 컨트롤 키 누르고 파란색 플로트를 클릭해주면 레퍼런스 매뉴얼이 뜨죠. 자, 플롯에 여러 가지 인자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 스타일이라는 인자가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스타일에 뭐 별도로 설명은 없지만 아까 봤던 일반적인 라인이라든지 스텝 라인 이런 것들을 설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자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얘를 차트에 또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처음에 봤던 것처럼 노란색으로 시가가 표시가 됐습니다. 색깔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시가를 표시를 해줬어요.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봤던 녹색 선을 구현해야겠죠. 자, 녹색 선은 어떤 값이라고 했냐면 전일 고가와 저가의 차이에서 0.5를 곱해서 당일 시가와 더해준 값이라고 했습니다.
얘를 복사해서 붙여보죠. 넣기 전에 전에 했던 거는 지우고요. 차트에 넣기 해보시면은 뭔가 모르겠지만 녹색 선이 나왔어요. 그죠? 우리가 계산한 대로 나온 겁니다. 얘를 이제 직접 이제 계산해 볼 수도 있어요. 자, 이 데이터 윈도우를 여시고 마우스를 대보시면은 그 해당되는 캔들의 값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제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 값이 나왔는지 계산해보는 과정도 필요해요. 그래서 전날 10월 16일에 고가는 8184 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저가를 빼죠. 7915는 269가 나왔고요. 여기다가 0.5를 곱했었죠. 그러면은 134.55가 나왔고요. 자, 여기다가 당일 시가를 더합니다. 당일의 시가는 8001이었네요. 여기다가 8001 도와주면은 8135.5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8135.5. 우리가 구현한 대로 제대로 이 지표가 그려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에 뭘 할 거냐면은 위아래로 화살표를 보셨을 거예요, 아까. 그것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파하는 캔들에서 매수를 해라 하는 그 신호에 해당하는 화살표를 그려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뭔가 이제 밑에 화살표가 뿅뿅하고 생겼죠. 근데 뭐 아무데나 생긴 건 아니고요. 고가가 이 녹색 선을 뚫었을 때, 녹색 선보다 위에 있을 때, 고가가 위에 있을 때 이렇게 그 경우만 화살표가 생겼습니다. 이 말은 이 화살표가 생긴 날은 매수가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여기다가 보통 이제 매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녹색을 주로 쓰거든요. 이게 기본 양봉 색깔이 녹색이다 보니까 트레이딩 뷰에서는 녹색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번째 자리에 색깔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녹색으로 설정하고요.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텍스트로 표시를 해줄 수도 있어요. 텍스트는 8번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기 8번째 자리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명시적으로 텍스트는 이렇게 표시를 해서 그냥 VK 언더바 B라고 써봤습니다. 그래서 차트에 넣어보면은 자, 이 화살표 색이 녹색으로 바뀌었고 이제 VKB라는 글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하면 이제 화살표도 그에 맞게 크기가 이제 조절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수 신호는 보기 쉽게 이렇게 표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매수를 했으면 매도에 해당하는 신호도 만들어 줘야겠죠. 매도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매수 청산 신호가 잘 나왔는지 보려면은 이 매수 화살표 다음에 보라색 매수 청산 화살표가 나왔는지 보시면 돼요. 녹색 화살표가 나오고 다음에 보라색 화살표가 나오죠. 짝을 지으면서 잘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현은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곧바로 이제 실전에 적용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우리가 변수로 설정 값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 값이 뭐냐면 여기 곱해주는 값, 이 0.5를 곱해줬잖아요. 이 값을 0.5가 아니라 0.4 아니면 0.6, 0.7 이런 식으로 다른 값을 곱해주고 싶을 때, 그때는 이제 소스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력값을 받아서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강의를 보셨으면 알 거예요. input이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값을 받았었죠. 이동평균선 날짜 값을 받았었죠. 그래서 input, 기억이 안 나면은 매뉴얼을 열어보면 되겠죠. 지표 설정에서 인풋에 보시면은 K 값을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어요. 여기를 뭐 0.4 하시고 하면은 이제 실시간으로 바뀌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뭐 1을 넣어보면은 그 녹색 선의 폭이 더 커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뭐 2로 하면은 엄청 커지고, 값이 커지면은 매수하는 기회가 줄어들고요. 값이 너무 작으면은 뭐 예를 들어 0이다 그러면은 모든 봉에서 매수가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설정값까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변동성 돌파 전략을 위한 지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지금 만든 지표를 이용해서 얼러트를 발생시키고 자동 매매 세팅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